브렉시트 이거 지난주 내내 모든 언론에서 다뤘죠. 그러니까 영국이 왜 결국은 EU 탈퇴의 국민 투표 결과가 나왔느냐? 그 분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소득 고연령층이 소위 EU 단일 시장이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줬냐 하는 불만, 그리고 그런 EU 분담금을 차라리 국내 의료 시스템에 써라, 뭐 이런 주장. 또 결정적으로 그 EU의 그 이민자 정책 때문에 영국에 대거 이민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싼 노동력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이유들이었어요. EU 탈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진영에서는 구호가 I'm in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은 유럽 안에서 더 힘이 세다, 뭐 이런 구호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베컴, 베네딕트, 007, 다니엘 크레이그, 예, 007. 나 이 사람 좋아하는 제레미 등등 대부분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요. 엘튼 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리를 지어야지 왜 벽을 만드냐고. 예. 근데 이제 떠나자, 브렉시트 하자 진영의 구호는 이거였어요. 떠나는데 투표해라. 주로 이제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이걸 지지를 했고, 떠나게 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특히 계속 등장한 게 레퓨지, 안 받겠다는 거죠. not welcome. 그러니까 탈퇴 진영의 대표적인 유명인으로는 사이먼, 이 사람은 자기 쇼를 만들잖아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뭐 얘기하고, 마이클 케인인가요? 어떤 이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유명인 중에는 남아야 된다고.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더 이상 EU가 아니면서 국제 질서가 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무려 한겨레의 국제부의 정일 기자님이. 예전에 이슬람 전문가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죠. 그죠? 잠깐 출연해가지고 크게 빛은 보지 못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정일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어디에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왜 다른 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인 질서가 흔들립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게 됐나, 네. 이제 그런 것부터 좀 이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네. 해볼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침도 많이 받고 항상 시달렸다, 전쟁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 유럽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게 가깝게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치렀고, 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렀고, 또 멀게 보면 한 400년 동안 맨날 싸웠죠, 맨날. 맨날 싸웠어요. 그냥 네. 이제 인구의 4분의 1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네. 전쟁으로 해서. 몇백 년간 전쟁을 해가지고, 네. 이제 이 유럽연합이 결국은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만하자. 전쟁 좀 그만하자, 우리끼리. 그만하자. 우리끼리 그만 싸우자라고 하는 자구책으로서 이제 유럽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1600년대 30년 전쟁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을 적에, 그때 신교와 구교로 나눠서 싸웠는데, 지금 독일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주로. 거기서 독일 인구의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4분의 1이. 뭐 이건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30년이 끝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이제 맺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전쟁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갖다 좀 인정해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라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안의 문제는 우리 간섭하지 말자. 형식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평등하다, 나라끼리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정하고서 서로가 견제를 하는 세력 균형 체제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걸 갖다 계속 지속시켜 왔는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빵꾸가 났죠. 빵꾸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한번 전쟁을 해갖고 유럽을 한번 석권하려고 그랬었고, 또 하나는 독일이 하는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랬고, 이제 섭성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서,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제일 많이 싸운 프랑스랑 독일이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갖고서 이제는 우리 둘이서 이제 싸우지 말자. 그걸 하나의 방향으로서 이제 유럽을 한번 통합해보자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국제 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한 번 실패하고 국제 연맹. 연맹.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연합을 만들어서 유엔이 되잖아요. 유엔이.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 통합이 아니고 네. 국가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고. 회의체고 이거는 나라를 아예 뭉개가지고 하나의 합중국처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랑스랑 독일이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석탄이랑 철 아니에요. 자기는 국경지대에 석탄이랑 철이 많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공동 관리하자로 시작해갖고서 이제 공동 관리하자. 예. 그것부터 시작해갖고서 이제 이만큼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합중국이 탄생할 것이다.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돈도 통합됐잖아요. 돈.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 총리가 우리 잘 알잖아요. 윈스턴 처칠 시가 피던 사람.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서 유럽 합중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제 영국은 이제 처음부터 끼지는 못했죠.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서 프랑스랑 독일이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런 추세로 가다가 영국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난 빠지겠다. 그렇게 하면 뭐가 무너지는 거죠? 뭐가 무너져서 국제 질서가 그렇죠. 유럽연합이 또 하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제일 있었죠. 미국은 유럽을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유럽을 갖다가, 그때 힘 빠진 유럽을 갖다가 하나로 합쳐놓고서 안에 동맹구도로 만들어 놓고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밀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렛대가 뭐였냐면 영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영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원래 유럽 대륙 국가들은 앵글로색슨 체제 미국이나 영국 이쪽과 별로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었는데 이 영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 대륙에 항상 개입하고 이런 지렛대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영국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유럽 대륙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이 유럽연합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이 축소될 거고 일단은. 또 첫째. 하나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영국에 빠져나가면 우리끼리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경향이 또 강해지겠죠. 영국이 빠져서 미국이 개입할 소지가 좀 줄어들면 EU가 이 러시아를 상대할 때도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바뀔 수도 있죠. 지금 유럽연합의 지도국가는 독일인데 저번 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이 났을 적에 우크라이나 내전을 미국은 강경하게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독일이 상당히 그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개기고 말 안 듣고 뭐 어떻게 러시아랑 친해야 된다 그러고서 그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아직 발동을 못 제재는 했지만은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발동을 못 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2014년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친러시아 세력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유럽에 붙어야 된다 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러시아 세력이었던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 EU에 가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쪽이어서 우린 러시아 쪽으로 가야 된다 노선을 하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일종의.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동쪽으로. 오른쪽의 주민들은 러시아하고 가깝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우린 러시아로 갈래? 뚝 떨어져서 나라가. 그렇게 러시아의 푸틴이 와라!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거를 러시아가 사주했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이 크림반도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먹었다 생각하면 실제 먹었죠.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일로 합병됐다가 아니라 러시아가 사주해서 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서방의 생각이고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어요, 나라가.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서방에서는 러시아 힘이 점점 세지니까 EU나 미국에서는 저거 제재해야 된다고. 그래서 EU가 러시아 경제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 독일이 EU의 지금 지도국가인데 독일의 태도가 꼭 친미국 쪽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영국이 빠진 유럽연합이라는 건 과거보다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하여튼 프리하다, 하여튼 좀 그렇게 될 수 있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제 균형이 좀 변화갈 것이다. 국제 질서가. 그렇죠. 예. 이게 러시아와 미국이 이 유럽 대륙에서 힘의 균형이 이제 좀 변화해야 될 거다. 변화될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보는 거고 네. 네. 브렉시트 이후에 그럼 독일의 힘이 더 세지겠네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영국 말고 다른 나라도 영국도 빠지는데 나도 유럽연합 더 이상 안 할래 이런 나라들이 있으면서 EU 자체가 되게 힘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하나는 이제 영국이 빠져서 유럽 대륙만 지금 남아있는 회원들끼리
독일을 중심으로 남의 해운끼리 더 강고하게 합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지금 김보엽 기자가 말한 것처럼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영국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꼴을 보겠죠, 이제. 네. 다른 한 가지 나라들은. 확실한 건 이유가 세지든 더 강고하게 되든 흐트러지든 간에 독일의 힘은 독일의 위상과 지위는 유럽에서 어떤 방향을 가든지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거는. 유럽에서 독일의 힘이 세지면 전쟁이 났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역사적으로. 예. 그런 두려움을 가지진 않을까요? 그게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유럽 안보에서 독일 딜레마라는 겁니다. 독일이 힘이 세지면은 독일 자체가 이제 패권 국가지, 이른바 헤게모니 국가가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분열시켜 놓으면은 옆에 있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또 이른바 준동을 하고, 이게 독일 딜레마니까 독일을 통일시킬 수도 없고 분열시켜 놓을 수도 없고. 처음에 유럽연합을 만든 이유가 뭐냐? 독일을 갖다가 어떻게 더 커지지 않게 공동 관리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네. 독일이 유럽연합을 통해서 힘이 더 세진 거예요, 지금. 독일이 경제적으로 힘이 제일 세니까 또 아시다시피 그 화폐가 하나잖아요, 유로. 그래서 각국은 각국의 화폐를 조정할 그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권한을 사실상 독일이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독일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공동통화 유로를 도입한 이유도 원래 프랑스가 주장을 한 겁니다. 워낙 독일이 그때 힘이 세지니까, 마르크화가 힘이 세지니까는, 야, 저 공동통화 도입해서 독일의 경제를 갖다 견제해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유로 때문에 독일 경제력이 더 커졌습니다. 이건 되게 복잡한 얘기긴 한데, 하여튼, 그리고 또 하나는 유로 공동통화를 갖고서 공동시장이 생기니까 독일이 펄펄 날아다닌 거죠. 독일은 2008년 금융위기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5%인가 6%인데, 이건 사실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지금 독일은. 독일, 유럽 가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이 제일 잘 싸고 편한데, 물가가 상대적으로 제일 쌉니다. 독일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 그러면은 또 러시아의 힘도 세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또 하나의 유럽 안배 딜레마가 이제 러시아 수수께끼라는 건데, 러시아 수수께끼라는 건데, 이 러시아는 이것이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헷갈리면서도 또 하나는 유럽에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러시아가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위협일서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렇죠. 하나는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을 제거해 준 게 러시아였고, 히틀러를 제거해 준 게 소련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의 위험 요소이기도 하지만 유럽이 위험에 처할 때 결국은 손을 뻗을 수 있는 첫 번째 대상이기도 했다. 아까 지도를 보면은 좀 명쾌해질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자, 이 지도가 뭡니까? 색깔 칠해진 데가 지금 유럽연합 가입국입니다. 여기가 기존 회원국이고 예. 2004년 가입국이 이제 여기고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이후에 네. 소련이 망한 이후에 2007년 가입국이 여기고 예. 예비 후보국이 여기다. 지금 슬로바키아라고 써 있죠. 지금 슬로바키아라고 써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인데요. 지금 네. 우크라이나. 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고 하니까는 러시아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서 크림반도를 합병하고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소련이었는데. 다 소련이었는데. 예. 여기 다 소련이었죠. 야금야금 EU가 먹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유럽이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이쪽 세력이 자기들한테 쳐들어오는 것도 항상 당연히 생각합니다. 견제해야 그런데 되니까. 왜 러시아가 그러면 영토를 팽창하려고 하느냐 보면은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주변에 아무런 자연적 경계가 없어요. 그렇죠. 옛날부터 몽고족이 쳐들어오고 나폴레옹 쳐들어오고 히틀러 쳐들어오고 특히 이 북유럽의 지도를 보면 프랑스 북부부터 독일, 폴란드 모스크바까지는 북유럽 평원 대평원이라 그래서 말 달리고 달리면 금방 갑니다.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쭉 달리면 그러니까 동유럽을 다 점령해 버린 겁니다. 왜? 항상 모스크바로부터 항상 넓게 땅을 해놔야지 쳐들어올 적에 지쳐서 망할 거라고 실제로 나폴레옹이 그러고 히틀러가 그랬으니까는. 예전에야 그렇게 쳐들어가고 뭐 깨부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게 쳐들어가고 해서 실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크림반도가 부동항이거든요. 거기는 그런 전략적, 네.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의 가치가 있지만 네. 지금은 땅을 많이 먹어서 뭐 노예로 삼고 아니 나라가 뭐 넓으면 이러고는- 좋죠. 뭘 씨발. 그거는 이제 지금 하자면 옛날에 우리가 1차 대전 끝나고 나 독일이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20년 만에 다시 히틀러가 나서서 유럽도 한번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러시아도 항상 망했다가 올라갔다가 망했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게 항상 주기적으로 이게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여기서 예. 러시아의 영향력은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현재. 국제적인 질서 지금 균형관계 이루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럽의 가치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는 기본 축은
이른바 대서양 양안 동맹이라고 미국과 유럽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서방 동맹 체제를 갖다가 완전히 굳히는 게 그게 기본이 돼야지 중국과도 경쟁할 수도 있고 태평양으로도 진출할 수가 있는 건데 아니 앞마당이 지금 흔들리면은 그리고 자기들의 대리인이나 영국이 저렇게 지금 깽판 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동네의 영향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아나 뭐 지금 G2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과도 경쟁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이게 앞마당이 지금 흔들흔들 한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국제적인 질서가 흔들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별 돼요? 상관없나요? 미국은 지금 오바마 정권 이후로 피벗 투 아시아라 그래서 아시아 중심 정책, 아시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지금 중동에서 이슬람 국가 중동의 분쟁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시아로 오기가 힘들었었는데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또 이런 사태가 터졌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갑갑한 거죠.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라는 건 중동의 이슬람 국가 그리고 저기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내전 그리고 지금 남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과 똑같이 이제 이 전후 질서가 국제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흔들리는 큰 징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남중국해 얘기라는 거는 거기 난사군도인가요? 네, 난사군도라 그러죠. 네. 경유권 분쟁이 있어요. 근데 동남아시아들이 중국에서 직접 맞서기 힘드니까 미국을 등에 업고 거기서 맞서고 있거든요. 중국하고. 그렇죠. 이게 중국하고의 세력 균형 그리고 뭐 거기 중국이 이렇게 군사기지 짓는다고 하니까 뭐 미국이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런 중국이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미국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데서 균형이 무너지면 거기 신경을 못 쓰게 된다. 예를 들면 그렇죠. 덜 쓰게 된다. 예. 그래서 이쪽은 러시아가 저쪽은 중국이 점점 중국. 힘이 세진다. 예. 예를 들면 당장 브렉시트 난 다음날 푸틴이랑 시진핑이랑 만나가지고 지금 잘해보자고 악수하고 뭐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군요. 둘은 원래 친하잖아요. 원래 러시아랑 중국은 친한 사이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경쟁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둘이 특히 러시아가 이제 옛날에 힘이 약해지니까는 그 중국은 또 미국과 대결해야 되니까 둘이 급속도로 그러니까 가까워진 거죠. 영국이 빠져나가서 미국이 이제 이쪽에서 영향력이 줄어들고 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균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쪽은 러시아가 이쪽은 중국이 각자 우리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자 악수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제적 질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것하고는 다른 질서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 출발점이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 도표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브렉시트 위해서 중국하고 독일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일본은 뭡니까?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미국과 더욱 철썩 붙으려 그러겠죠. 그럼 우린 나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당장은 좋다 나쁘다 우리가 말하기가 힘들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11월이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뭐 브렉시트도 가능성 크지 않은 방향으로 가버렸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네. 미국 대통령이 되면 국제 질서가 더욱 불안해지면서 심지어 네. 우리는 지금 전쟁을 물론 일상적으로 전쟁이지만 더 큰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대단히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석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런 분석이. 그러니까 왜 당연해지는 거죠? 그 미국의 현재 안보 정책과 대외 정책이라는 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어쨌든 하나의 질서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이걸 갖다 개선 안 하겠다 하면은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니까는. 하여튼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와 국제 질서가 어떤 균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한쪽이 훅 빠지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인성과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더욱 특히나. 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주목해서 볼 것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문제는 독일이지 어떻게 하냐. 이제 결국은 독일의 이제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은 유럽연합. 독일이 예를 들어서 영국을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래. 그러고서 그래, 됐어, 알았어 하고서 독일이 받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독일의 힘이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더 커져서 독일이 사실상 유럽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위치까지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모든 어떤
시나리오를 짜봐도 독일의 힘이 세진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네 나라가 그중에 특히 독일이 계속 힘을 키우면서 과거와 같이 세력균형 게임. 너 힘이 세니 내가 힘 세니 너 힘 세지 말어. 하면서 서로가 각축하는 이런 게임이 벌어지게 되면은 유럽이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어지러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서유럽에서는 독일, 이쪽에서는 러시아, 러시아. 저쪽 끝에 가면 중국, 중국. 건너가면 미국, 뭐 이 정도로 네. 크게 분할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힐러리와 트럼프 얘기로 한번 모시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 한 400년 동안 맨날 싸웠죠, 맨날. 맨날 싸웠어요. 그냥 이제 인구의 4분의 1이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네. 전쟁으로 해서. 몇백 년간 전쟁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 유럽연합이 결국은 이제 그런 걸 이제 그만하자. 전쟁 좀 그만하자, 우리끼리. 그만하자. 우리끼리 그만 싸우자라고 하는 자구책으로서 이제 유럽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1600년대 30년 전쟁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때 했을 적에 그때 신교와 구교로 나눠서 싸웠는데 지금 독일 지역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주로. 거기서 독일 인구의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4분의 1이. 뭐 이건 엄청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30년이 끝나면서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이제 맺었습니다. 그때 유럽에 전쟁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갖다 좀 인정해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라라는 일정한 영토 내에서 어떤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 안의 문제는 우리 간섭하지 말자. 형식적으로는 하여튼 우리가 평등하다 나라끼리는. 그래서 유럽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정하고서 서로가 견제를 하는 세력균형 체제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걸 갖다 계속 지속시켜 왔는데 그게 이제 중간중간에 많이 빵꾸가 났죠. 빵꾸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한번 전쟁을 해갖고 유럽을 한번 석권하려고 그랬었고 또 하나는 독일이 하는 1차 대전도 그랬고 2차 대전도 그랬고 이제 협상을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갖고서 그러지 말고 이제 우리가 유럽에서 제일 많이 싸운 프랑스랑 독일이 전쟁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나갖고서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싸우지 말자. 그걸 하나의 방향으로서 이제 그 유럽을 한번 통합해보자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었다가 한 번 실패하고 국제연맹. 연맹. 그다음에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유엔이 되잖아요. 유엔이.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 통합이 아니고 네. 국가끼리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고. 회의체고, 이거는 나라를 아예 뭉개가지고 하나의 합중국처럼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처음에 프랑스랑 독일이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석탄이랑 철 아니에요. 자기는 국경지대에 석탄이랑 철이 많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공동 관리하자로 시작해갖고서 이제. 공동 관리하자. 예. 그것부터 시작해갖고서 이제 이만큼 커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 합중국이 탄생할 것이다. 사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돈도 통합됐잖아요, 돈. 그렇죠. 이제 처음에 이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고 영국 총리가, 우리 잘 알잖아요. 윈스턴 처칠. 씨가 피던 사람. 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유럽. 이렇게 그렇죠. 해갖고서 유럽 합중국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제 영국은 이제 처음부터 끼지는 못했죠.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를 내갖고서 프랑스랑 독일이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런 추세로 가다가 영국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난 빠지겠다. 그렇게 하면 뭐가 무너지는 거죠? 뭐가 무너져서 국제 질서가. 그렇죠. 유럽연합이 또 하나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제일 있었죠. 미국은 유럽을 소련의 위협을 막기 위해서 유럽을 갖다가, 그때 힘 빠진 유럽을 갖다가 하나로 합쳐놓고서 안에 동맹구도로 만들어 놓고서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밀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렛대가 뭐였냐면 영국이란 나라였습니다. 브렉시트. 이거 지난주 내내 모든 언론에서 다뤘죠. 그러니까 영국이 왜 결국은 EU 탈퇴의 국민 투표 결과가 나왔느냐. 그 분석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소득 고연령층이 소위 EU 단일 시장이 나한테 무슨 혜택을 줬냐 하는 불만. 그리고 그런 EU 분담금을 차라리 국내 의료 시스템에 써라. 뭐 이런 주장. 또 결정적으로 그 EU의 그 이민자 정책 때문에 영국에 대거 이민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싼 노동력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이런 이유들이었어요. EU 탈퇴하지 말아야 된다는 진영에서는 구호가 I'm in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은 유럽 안에서 더 힘이 세다, 뭐 이런 구호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베컴, 베네딕트, 007. 다니엘 크레이그, 예. 007. 나 이 사람 좋아하는 제레미 등등 대부분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요. 엘튼 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리를 지어야지 왜 벽을 만드냐고. 예. 근데 이제 떠나자, 브렉시트 하자 진영의 구호는 이거였어요. 떠나는데 투표해라. 주로 이제 노년층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이걸 지지를 했고, 떠나게 되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도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특히 계속 등장한 게, 레퓨지. 안 받겠다는 거죠. not welcome. 그러니까 탈퇴 진영의 대표적인 유명인으로는 사이먼. 이 사람은 자기 쇼를 만들잖아요. 근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뭐 얘기하고. 마이클 케인인가요? 어떤 이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유명인 중에는. 남아야 된다고. 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더 이상 EU가 아니면서 국제 질서가 변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무려 한겨레의 국제부의 정일 기자님이. 예전에 이슬람 전문가로 한번 출연한 적이 있죠. 그죠? 잠깐 출연해가지고 크게 빛은 보지 못하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주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정일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어디에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왜 다른 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인 질서가 흔들립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유럽연합이라는 게 왜 만들어지게 됐나. 네. 이제 그런 것부터 좀 이제 한번 우리가 차근차근 얘기를 한번 네. 해볼 것 같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외침도 많이 받고 항상 시달렸다. 전쟁도 많이 했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저 유럽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건 왜냐하면 유럽이라는 게 가깝게는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치렀고 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렀고 또 멀다 영국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원래 유럽 대륙 국가들은 앵글로색슨 체제 미국이나 영국 이쪽과 별로 이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었는데 이 영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 대륙에 항상 개입하고 이런 지렛대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영국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미국으로서는 유럽 대륙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미국이 유럽연합에 개입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이 축소될 거고, 일단은. 첫째. 저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영국에 빠져나가면 우리끼리 그럼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경향이 또 강해지겠죠. 영국이 빠져서 미국이 개입할 소지가 좀 줄어들면 EU가 이 러시아를 상대할 때도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바뀔 수도 있죠. 지금 유럽연합의 지도국가는 독일인데 저번 때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내전이 났을 적에 우크라이나 내전을 미국은 강경하게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때 독일이 상당히 그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 개기고 말 안 듣고 뭐 어떻게 러시아랑 친해야 된다 그러고서 그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제재를 아직 발동을 못 제재는 했지만은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발동을 못 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2014년인가 그렇죠. 그렇죠. 네, 친러시아 세력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는 유럽에 붙어야 된다 라는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러시아 쪽 러시아 세력이었던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당연히